안녕하십니까. 심영근 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이제 평생 직업으로 삼으시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이제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기별, 진입 시기별 공부 방법 안내를 이제 2달 단위로 끊어서 계속 이제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대상은 7월, 8월, 이제 곧 7월이죠. 7월, 8월 정도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자체를 처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이제 개략적인 특징인데요. 1차 시험하고 이제 2차 시험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1차는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는 실무,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보상 법규, 그래서 세 과목 100분씩 해서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이제 치러지도록 되어 있고요. 1차 시험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확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각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 학습을 조금 이제 따라가시면 뭐 이렇게 조금 열심히만 하시면 합격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단 기간으로 잡고 있는 2년이란 이제 수험 기간 동안에 1차를 1년 내내 풀로 하는 게 아니고요. 2차도 이제 1년만 준비를 해서는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1차를 조금 늦게 준비하시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2차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이라는 특징 자체가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긴 해요.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근데, 일단은 이론이나 내용상에 관한 이해와 암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이해와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6필로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씨 쓰는 뭐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서 글씨를 쓰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논리를 구성해가는 작성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들을 이제 최대한의 이제 기간을 뽑아서 반복을 늘려서 이제 결국 이제 체화를 시켜야 합격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이제 2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과목들도 아닐 뿐더러 대학에서 이제 부동산 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수험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부터 조금 2차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그게 아주 그냥 한두 달일지라도 일단은 조금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먼저가 관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상 자체가 7월, 8월이다 보니까 2차를 먼저 보고 들어갈 시간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1차를 매년 3월에 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최소 확보 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이제 9월부터는 1차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 8월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시면 9월에 1차를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기간 이전에 한두 달이라는 기간밖에 남지 않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그럼 과연 시간이 있을까라는 이제 좀 의문을 갖게 되죠. 이제 1차 시험의 준비 자체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초, 기본 문제풀이, 핵심 요약,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간간히 치르고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고요. 2차도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는 범위적인 측면에서 뭐 1차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조금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볼 부분은 보고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파고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1차랑 비슷하게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문제풀이 순환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매주 주차별 실무 이론 법규 3과목 실제 시험장과 같은 컨디션 하에서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강의의 커리큘럼 1차와 2차의 강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7, 8월에 이제 진입을 하셔가지고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이 돼서요. 지금 이제 여기 7, 8월까지 왔는데 기본 강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2차 같은 경우는 3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기초 강의는 이미 끝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1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2를 들어가게 돼요. 이건 이제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이 모두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1차를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셔야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공부 기간을 확보를 하셔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을 다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장 어렵고 이제 범위가 넓다고 얘기를 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이제 수월하지가 않은 실무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요거 조금 건너뛰고 이제 2차부터 조금 이제 요거부터 하셔야 되니까 2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무 이론 법규 3과목 기초 강의만 빨리 한번 듣고, 물론 이제 동영상으로 들어야 되겠죠. 기초 강의는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을 기초 강의 정도는 선행학습을 하실 거냐, 아니면 기초 강의를 실무를 좀 정성스럽게 들으시고 실무 기본 강의를 조금 따라가는 방법으로 실무만 집중해서 하는 학습 방향을 잡으실 거냐라고 이제 좀 그 2가지 선택안 중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시험을 이제 합격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실무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론하고 부동산 학원론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무 때문에 저도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무에 대한 기본 강의 정도까지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1차를 준비를 하시는 게, 3과목 다 이렇게 기초 강의를 들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시간을 2달로 쓰실 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얘기들로만 조금 2달을 정성스럽게 빼곡히 채우셔서 가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뭐 8월 달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후에 바로 1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3번은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전업수험생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9월부터는 1차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그 1차도 5과목 중에서 경제와 회계에 대한 과락률이라든지, 과락률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제일 높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회계에 대한 실강부터 9월부터 이제 들으실 거고, 동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시게 되겠죠. 왜? 기본 강의 이미 끝났으니까 1차는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표에서. 그리고 한 달이나 2달의 기간 동안 2차 같은 경우는 시립법 기초 강의를 전부 수강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실무 기초와 기본 강의를 빠짐없이 들어서 조금 실무에 대한 약간의 감이라도 조금 가지고 1차를 시작을 하시든지,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되, 중요한 건 9월 1차가 가기 전에 나는 9월부터 6개월 동안이면 1차를 붙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천천히,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일단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결심을 하셨으면 일단 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요.
그냥 우야부야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보내는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더 선행학습을 먼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신림동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만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돼요. 학교의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업수험생이라고 이제 보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전업수험생이 아닌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그거죠.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제한된 시간 동안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업수험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시간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금 7, 8월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빨리 1차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업수험생이 아닌 분들이 다 똑같은 컨디션에 놓여 있는 거는 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일주일을 단위로 해가지고 과연 절대 공부 시간을 몇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일단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주당 30시간에서 이제 40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절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요게 보통이에요, 요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20시간 정도도 내가 이제 공부를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합격에 이르는 때까지 뭐 몇 년을 더 잡는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이제 이게 오래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쳐서 할 수 있는 그 최소 확보 시간은 최소한 30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20시간이 안 되면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하시고 나서 어떻게든 20시간 이상, 20시간도 아니야. 30시간 이상을 확보하실 수 있는 신변 정리부터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20시간 미만으로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면 이제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 하셔야 됩니다. 2차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있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기까지의 공부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은 1차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경제하고 회계부터 조금 먼저 하시라. 전공자도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뭐,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9시에 출근을 해서 뭐 6시에 퇴근을 하는 직장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50시간 이상씩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짝 시도를 해볼 만한 값어치는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시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무. 시리법 다 욕심을 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50시간 이상 가능하신 분들은 실무, 기본 강의나 기초 강의 정도는 조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 8월 진입자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혼자서 이제 계획을 잡고 요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를 시험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 시기별로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기본적이고 이제 표준적인 거에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조금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라고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기준이나 가닥은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좀 잡으시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느 학원에 가시더라도 상담을 이제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걸고 평생을 거는 건 아니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평생을 이제 영위해 나갈 직업에 대한 선택, 그 선택에 있어서의 이제 1차 관문으로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삽질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획 잡는다고 일주일 보내고 아닌 것 같아서 일주일 보고 의미가 없어요. 일단 빨리 결심하셨으면 공부부터 조금 빨리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근 평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 나와요?